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1월 11일 윤석열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죠. 최근 한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자체 핵 무장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발언일 뿐 방점은 확장 억제에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긴 했지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핵무장을 원하는 한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죠. 실제로 한국 갤럽이 1월 30일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7.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자체 핵 보유를 통해 우리나라는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건데, 윤석열의 발언처럼 실제로 한국은 빠른 시일 내에 핵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보수적이게는 6개월, 외신에서는 심지어 2개월 안에 한국은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죠.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의 교수는 한국은 이미 핵 보유국 수준의 재처리 농축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단만 하면 6개월 내 20킬로톤 즉 TNT 1000톤 폭발력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죠. 2019년 가동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와 현재 운영 중인 20여 기의 원전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며 핵물질인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서균열 교수는 고급 기술자 500명을 하루 3교대로 투입하며 6개월 내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레이저 농축 기법으로 우라늄까지 생산하면 핵무기 3기 분량의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한국은 2000년 연구 차원에서 레이저 농축 방식으로 무기급 우라늄의 생산 실험에 성공했다가 국제원자력 기구 IAEA의 시찰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폭장치 역시 1년 내 제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시제품 완성 후 고작 2년에서 3년이면 50에서 60kg까지 소용한 전술핵을 양산의 전투기나 현무 미사일 등에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요. 사실 이것도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은 것이라는 말도 많고요. 어쨌든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핵을 만들고도 남는다는 뜻인데 왜 여태까지 만들지 않고 있는 걸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은 핵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겁니다. 이유는 국제사회 제재 때문이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는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입니다.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후 국제사회는 핵무기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죠. 1960년대에 프랑스와 중국이 핵실험을 하면서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요. 핵은 곧 국제 패권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미국과 소련은 1968년 3월 제네바 군축 회의에서 NPT 공동 초안을 제출하죠. 이 초안은 1968년 6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70년 3월에 발효되었습니다. NPT는 간단하게 말해서 핵무기의 확산 방지로 세계 평화에 기여, 핵 군축 및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NPT에는 현재까지 190여 개국이 가입했고 한국도 가입되어 있죠. 한국은 이 조약을 깨고 핵 개발에 나설 경우 다가올 경제적 외교적 손실과 한미관계 파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핵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경제 교류를 통해 국가 경제가 유지되는 국가입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79.7%로 추정되는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죠. 2021년 기준 주요 20개국 중 한국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곳은 네덜란드, 독일,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표적이 될 경우 바로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말과도 같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경우 경제난은 너무도 뻔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등 토머스 컨트리맨은 핵무기를 추구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한국의 명성이 손상되고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국제사회 제재에 굴복하여 핵보유를 포기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란은 2015년에 13년간 추진해온 핵개발을 포기했고,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역시 같은 이유로 핵을 폐기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죠. 때는 박정희의 집권 시기였던 1970년대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계획을 통보하고 이듬해 미 7사단 병력 26,000명을 철수시켰습니다. 충격을 받은 박정희 정부는 독자적으로 핵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작했죠. 1974년 말 박정희는 1977년까지 핵무기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라는 비밀 계획을 지시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75년 1월 프랑스 세카와 핵연료 시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SGN사와는 핵연료 재처리 건설 용역 계약을 체결하죠. 이 사실은 얼마 안가 주한 미 대사관에 의해 미국에 알려집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미국과의 결벽, 국제적 제재, 외교와 무역 타격, 일본의 비핵정책 파기 위험, 중국과 러시아의 핵공격 위험에 노출된다며 말렸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남한을 보호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은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죠. 이른바 핵우산을 제공하며 안보 불안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핵우산이란 비핵보유 국가가 핵보유 국가에 의존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비리피해 우산에 들어가는 것에 빗댄 표현이죠. 그 결과 한국은 핵을 포기하고 1975년 4월 NPT에 가입하게 됩니다. NPT에 가입한다는 건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원칙에 순응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의미였죠. 이후 박정희가 사망한 뒤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된 기구를 해산하는 조치를 취했죠. 그렇게 한국의 핵 개발은 멈추게 됩니다. 한국 역사에서 마지막 핵 관련 사건은 앞에서 나온 IAEA 사찰이죠.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실험실에서 우라늄 분리 실험을 했는데 이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보고하지 않아 일어난 소동입니다. 우라늄 분리 실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핵폭탄을 만드는 주재료거든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선 줄 알았습니다. 과거 전력도 있는 데다 기술력도 충분한 나라이니까요. IAEA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 실험 시설을 사찰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고요. 유엔 안보리에까지 회부될 뻔한 큰 사건이었죠. 현재 한국은 핵 없이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단 핵을 제외하고 보면 북한은 한국의 전투력, 국방력을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죠. 미국 핵군축 전문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45개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1년에 4개에서 12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죠. 한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는 킬체인이라 불리는 한미연합 선제 타격 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을 중심으로 한국형 삼축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그러나 한국형 삼축 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어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지 북한의 핵을 이용한 전면 전쟁을 억제하고 싸우는 데 적합한 개념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핵을 이용해 전면전을 야기하더라도 지체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방안을 담아야겠죠.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며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